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DJ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네,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디오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최대한 되는 선에서 한번 자주자주 찍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며칠 동안은 유자 씨가 휴가였어가지고 제 방에 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라디오 영상을 찍기가 조금 애매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었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오늘 집으로 갔거든요. 내일은 일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저만의 시간이 생겨서 상추씨 라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같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냥 먹고 자고만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자고 편집하고 유자씨도 일도 좀 하고 책도 보고 그런 식으로. 유자씨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 때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이제 조금씩 담당 업무를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목요일날 참 휴가를 썼었는데 휴가를 쓰고도 영상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숙명인 것 같아요, 사실. 뭐랄까, 유튜브 편집하는 것 자체를 일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일이랑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은 좀 자기 여가 시간을 약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긴 하겠죠. 투잡을 해도 그렇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해도 그렇고 네, 그래도 사실 유튜브는 일이랑은 좀 다른 게 네, 어느 정도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행복해지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이랑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어떻게 하다가 살이 좀 찌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빠른 생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하고는 제가 보통은 이제 몇 달을 더 늦게 태어난 거죠. 3월달, 제가 2월달이 생일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달이 생일인 친구하고는 거의 1년 터울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10월달이나 11월달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하고도 이제 몇 달 차이가 나는데 그게 지금은 30대 중반이니까 사실 1년, 2년 차이는 크게 체격이나 이런 노화 같은 거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어릴 때는 그게 좀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면 그렇다 보니까 저는 키도 좀 작았었고 몸무게도 되게 조금 나갔었어요. 되게 말랐어가지고 왜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딱히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건강식들 위주로 해주셨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살이 찌는 데는 네,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덕분에 날씬하니까 더 건강하게 먹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도 계속 말랐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81이었는데 181에 몸무게가 61kg였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체중 측정이나 이런 것들. 네.
그때는 허리도 제가 28이었었고 바지도 되게 그렇게 허리가 좀 얇은 거를 입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뭐 군대 제대하고 이럴 때까지도 계속 어느 정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를 했었는데, 대학교를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그때도 한 70kg 초반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저는 이제 그래픽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작품 기획서를 내면은 학교에서 이제 돈을 뭐 한 학기에 얼마였더라? 뭐 한 100 얼마 정도? 한 1, 20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교수님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거를 뭐 식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뭐 필요한 개인 장비 같은 것들, 뭐 외장하드나 뭐 마우스나 타블렛 같은 거, 이제 학교에 있는 시설 외적으로 더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돈으로 사주시곤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은 식비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맨날 이제 뭐 탕수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거의 매일 밤 그런 거를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조금 찔 수 있는 초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학하고 2학년 이제 1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때 후배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양쪽 팔이 이제 좀 다쳤어요. 오른쪽 손목이랑 왼쪽 팔꿈치가 뼈가 이제 좀 바스라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이제 깁스를 했었고, 그 뒤로 한 2년 동안 팔을 쓰는 운동은 거의 못했었거든요. 한 2년, 3년 동안. 팔굽혀펴기만 해도 팔이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고 식탐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거의 대학교 때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좀 안 찌고 있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농구도 못하고 많이 먹고, 교수님은 그 지원 사업 받은 걸로 밤마다 막 탕수육 같은 거를 시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막 찌기 시작해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돼서는 한 80kg 정도가 됐고, 그러다가 취업을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거의 맨날 야근을 했는데, 야근을 하면은 하루에 8,000원 정도 야식비가 나왔어요. 그걸 또 좋다고 맨날 먹어댔더니 거의 최고 몸무게를 찍었을 때는 한 97에서 98, 99 이때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100kg는 넘진 않았었는데, 네,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그때가 거의 사회 초년생 때였는데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저는 계속 다이어트를 이제 해왔었어요. 워낙에 먹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먹고 탄산음료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을 조금 뺐다가도 다시 요요가 오고, 다이어트는 또 막상 하면은 되게 잘 했었거든요. 마음 잡고 빼면은 최고 많이 뺐을 때는 막 20kg씩 뺐을 때도 있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원래 작년 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그래도 거의 한 12, 3kg 정도 뺐다가 그때도 한 90kg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90kg 초반이 됐는데 네, 요요가 왔죠. 근데 사실 저는 요요를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제가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목표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나 아니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절약을 할 때는 돈을 안 쓰니까 살도 안 찌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처럼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유자 씨랑 있을 때는 또 잘 먹기도 하고, 예전에 초창기 때 유튜브 할 때는 진짜 거의 집에서만 먹고 외식도 안 하고 뭐 시켜 먹지도 않고 뭐 콜라 이런 것도 거의 안 마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좀 유지가 됐었던 건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다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회사에 또 그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뭐, 믹스커피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참 또 회사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도시락도 많이 못 샀는데, 도시락을 못 샀는데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거의 편의점 도시락이나 편의점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빵 먹거나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싼 거는 아니어서 사실 뭐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체중 증가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뭐 샌드위치 먹고 뭐 저녁에 뭐 대충 뭐 시켜 먹고 그래도 사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는데 그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돈도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더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저는 보통 이제 월급의 한 7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월급의 70%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 남는 돈으로 그냥 최소한 제가 그냥 뭐 군것질하고 뭐 먹는 돈 정도는 충분히 이제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취미도 없고 다른 데는 돈을 거의 쓰는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먹는 곳에 돈을 써서 최근에도 살이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막 오트밀 같은 거 먹고 사람들이 왜 맨날 맛없는 거 먹냐 맛있는 것 좀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맛있는 거를 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식탐이랑 식욕이랑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을 많이 약간 억누르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연애도 시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많이 난감한 상태고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런 TV 같은 곳에서 막 폭식증 걸려서 살 많이 찐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제 체중이나 체지방 상태보다는 더 이제 훨씬 더 좀 극단적으로 많이 찌신 분들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저거 빨리 먹을 거 딱 끊고 다이어트 해서 건강도 찾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면 되지 왜 살을 빼고 싶으면서 못 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살짝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뭔가 식욕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또 들고 있습니다. 또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보시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도 듣고 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내일부터라도 좀 빡세게 다시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음식들에 대한 욕구를 아예 없앨 수 있을지 그런 방법적인 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정말 거의 회사 생활 10년 하면서 매년 한 번씩은 좀 빡센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계속해서 다시 요요 때문에 살이 돌아왔었고 그런 게 조금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여름이었어서 반바지를 보통 입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날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왠지 제가 긴 바지를 지금 2개 있는데
왠지 그 긴 바지 두 개가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못 입어보고 있습니다. 살이 쪘다는 거는 알고 체중이 늘었다는 거는 체중계로 확인을 했지만 제 하체가 다시 비대해졌다는 거를 바지를 입는 바지를 입어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걸로 확인하면은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빨리 살을 좀 빼서 한 5kg 정도만 빼면 아마 바지가 들어갈 텐데 살을 빼서 다시 긴 바지를 얼른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정확한 이제 약속을 잡은 거는 아닌데 한 10월 말 정도에 유자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해요. 한 달 반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래도 한 6, 7kg 정도는 빼서 제가 한 83kg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몸뚱아리가 봐줄만 한데 지금은 조금 못 봐줄 상태여서 한 6, 7kg 정도는 빼고, 그리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봐줄 만한 옷이 없잖아요. 뭐 정장도 없고. 그 살을 조금 뺀 상태에서 옷을 사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뭐 체격을 조금 더 있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제 키에서 뭐 한 80kg 초반 정도 나가도 그냥 적당히 덩치 있어 보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너무 말라 보이는 건 또 아니어서. 그래서 목표는 한 10월 말까지 80 초반 정도? 80 한 3kg, 4kg? 못해도 그 정도까지 좀 빼서 옷도 한 벌 싹 이쁘게 사서 입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다이어트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가끔씩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뭐 콜라를 마시고 빵을 먹고 하는 제 모습을 이제 제가 보고 있으면 진짜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제 모습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편인데 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또 싫어질 때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뭐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정도씩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래저래 많이 먹고 살도 찌고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 때 뭐 나름의 채널 방향성이랄까요? 너무 이렇게 막 과식하지 않고 너무 과소비하지 않고 적당히 쓰고 집에서 집밥 잘 해먹고 소박하게 사는 제 일상에 대해서 실제로도 저한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좀 방향대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게 되게 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은 뭐 삶의 100%가 전부 다 제가 원하는 삶과 다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소비하는 부분이라 뭐 이런 식욕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삶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좀 아니고 조금 더 정돈되고 소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요즘에 가끔씩 제 예전 영상들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도시락을 싸고 정말 돈을 잘 아끼고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의 제가 보면 불과 한 1년 전에 제 모습이 참 뭔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게 어떻게 가능했었지 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대단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의 제가 봐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요즘에 사실 제 모습은, 그리고 제 모습과 제 브이로그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뭔가 과하고 잘못된 식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물론 저 같은 식습관과 저 같은 생활 패턴을 일상에서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약간 조금 뭐랄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영상 속에서 어떤 한 부분 정도라도 약간의 좀 느끼는 부분을 만들게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 영상이나 제 생활 패턴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누구한테도 딱히 뭐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동기부여 되는 부분도 크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제 브이로그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봐주시는 되게 감사한 분들이지 않나,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또 그런 분들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금가장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또 상추씨 채널까지 와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 다시 이전의 식습관이나 아니면 제가 좀 나아가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의 방향 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 초에 원래 다이어트 공약을 강가장 채널에 걸었던 것도 도저히 제 혼자 힘으로는 그런 식욕 같은 거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제어가 안 돼서 좀 극단적으로 공약을 걸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 며칠 동안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돈도 많이 썼고, 유자씨하고는 한 달에 데이트비를 이제 데이트 통장에서 한 3, 40만원 정도? 한 40만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를 쓰자고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번 달에 벌써 한 19만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남은 일수 동안 지금 18일이 남았는데 충분히 그 남은 돈으로 데이트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뭐랄까 그 돈들이 대부분 그냥 먹는 돈, 그리고 딱히 그렇게 막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사 먹는데 돈이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은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 남는 게 없는 돈을 쓴 것 같은, 보통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경험에 돈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19만원 거의 대부분을, 사실 요즘에는 뭐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먹는데 돈을 썼고, 물론 먹는 경험도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유자씨랑 저랑 둘 다 정말 먹을 걸 너무 좋아하고, 둘 다 좀 살 좀 빼자, 다이어트 하자, 우리 건강하게 챙겨 먹고 건강을 좀 챙기자, 이렇게 늘 얘기는 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나쁜 짓은 마음 맞추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늘 뭔가 그런
결심을 했던 게 무너지고 서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 요즘에는 걱정은 네, 살이 많이 찌고 있고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복구가 많이 안 됐다는 것. 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니긴 한데, 제가 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 주식인데, 비율로 봤을 때 애플 주식이 이제 거의 0% 수익률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밤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 이제 한바탕 더 떨어지면은 아마 마이너스 수익률로 조금씩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플 주식이 한 주에 112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예측하기로는 뭐 90달러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고 90달러 되면 다시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90달러 갔다가 뭐 다시 또 조금씩 오르긴 할 테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냅둬야 하는 건지, 네,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간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 며칠 동안 또 편집을 하면서 뭐랄까 좀 많이 내려놓고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에 대한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위트 있음에 대한 강박, 그런 거를 좀 많이 내려놓고 편집을 했는데, 오히려 내려놓고 편집을 하니까 신기하게 편집이 잘 풀리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잘 풀린 게 진짜로 기존의 영상만큼 재밌게 영상이 편집돼서 잘 풀렸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준을 낮춰서 재밌게 나왔다고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영상이 나와서 네, 업로드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영상들이 조금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가장 채널에 당분간 올라갈 브이로그 영상들은 평소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다 라는 점을 상추씨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네, 미리 귀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또 긴 영상을 많이 원하시긴 하는데, 네, 다시 여전 정도 수준의 길이의 영상으로 네, 얼른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한참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지났나 모르겠네요. 뭐 한 30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다들 또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시려나? 아마 뭐 지금 토요일인데 아마 내일 밤에 10시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일요일 밤 10시에. 네, 일요일 또 하루 마무리 잘 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영상 또 편집 살짝 해서 네, 올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도 제 뭔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상 이야기, 영상 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월간 윤종신 채널이라고, 윤종신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고요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네, 윤종신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정준일 님이라고 그 가수분께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월간 윤종신 채널에 올라온 거는 그 윤종신 님이 불러서 노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네,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앞에 가사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제가 뭐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를 좀 잘 못 불러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사 해석까지 뭐 감히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별을 하는 순간에 자 그대가 일어나면 이별이 시작돼요. 이게 뭔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헤어짐의 순간에 커플이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앉아있는 상태인데 일어나서 떠나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뒤로는 볼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 그대 일어나면 이별이 시작돼요. 이렇게 가만 있으면 아직 애인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신 게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사 의도와는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새벽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한 새벽 1시, 2시 정도에 산책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산책하면 좋은 게 뭐냐면 거리에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논현동 쪽 서울의 그 강남에 논현동이라고 있는데 그쪽 살 때 대로변으로 새벽에 2시 정도에 걸으면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그럼 돌면서 계속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윤종신님의 고요라는 노래도 속해 있었었는데 노래방을 안 가도 제가 또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면 비싸니까 그냥 그런 사람 없는 거리에서 계속 돌면서 노래 부르는 거를 즐겼던 그런 또 짠한 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이런 분위기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좀 비슷한 노래 있으면 좀 추천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잘 자요.